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준비 중인데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이제 그 질문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6.27 대책은 맛보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값이 불안하면 굉장히 센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그렇게 보이고요. 두 가지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이 대책이 전문가들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이제 보완 대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때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나왔어요. 그때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초강력 규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집값을 잡지 못했어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결국은 집값을 잡지 못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급 확대의 정책은 나올 거다.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이걸 재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진행이 안 된 또 이유가 있는데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제초안이에요.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 제도인데 그때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반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초안 부담금을 폐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때 여당이었는데 폐지가 아니라 완화로 지금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뭐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헐고 여기에다가 이제 청년 주거주택 이런 걸 짓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세 번째는 상기 신도시예요. 5군데, 6군데에서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속도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대책으로는 이제 다시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정가액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높인다든지 또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추가로 좀 이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집을 강남권이나 마용성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꺼리는 이유도 사실은 추가 대책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진보 정권이 잡으면 결국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올 대책을 면밀히 본 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좋을까요? 비수기인 8월에 서둘러 집을 사야 할까요? 저는 실수요자라면 8월 중에 집 사는 거 찬성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자금의 준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서울 같은 데는 주택 보급률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 5%가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 105%가 적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93.6이에요. 서울에 지금 주택수가 387만 가구가 있는데 주택수가 한 40만 호가 말하자면 가구 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전세 가격은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그 부동산 학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지역에 따라 달라요. 강남과 마용성이 좀 비슷한데 가슴을 넘어서 어깨까지 온 게 아닌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한 게 많았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요자가 무리하게 대출도 지금 안 되는 마당에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뭐 추가 규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해서. 다만 노도강이나 또 오르지 않았던 저는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이런 지역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것도 꽤 많아. 이 말이 중요해. 고점이 2021년 10월에였는데 이런 지역들은
아파트 위주로 집을 좀 매수해도 지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우리가 인허가 물량이 있고 착공 물량이 있고 분양 물량이 있고 입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20 내지 30% 정도로. 그 얘기는 적어도 3, 4년, 길게 보면 4, 5년까지 입주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전세는 오를 것이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오르거든요. 전세가 10% 정도 오르면 매매는 한 6에서 7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올라요. 이런 걸 좀 알아두신다면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다만 지금 집값이 서울도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지역보다는 오르지 않은 곳들 이런 실수요자 또 대출 규제를 감안해서 자기 자금 확보해서 한 3, 4년 길게 보면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수기인 8월에 9월에 10월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버티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의 이슈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약이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나와봐야 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정부가 두 가지 카드를 만지고 있거든요.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는 건데 상향시킨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이라는 건 알잖아요. 이거 50에서 80%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도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보다도 50% 정도 세금이 높아질 거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종부세가 늘어나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잖아요. 세금도 좀 깎아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상당 부분 얼마나 높아질지는 이제 뭐 현실화율이라든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얼마나 상향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높아지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런 면에 본다면 다주택자는 지금쯤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좀 줄여가는 게 낫고 또 하나는 부동산도 굉장히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용만 보지 마시고 뭐 돈이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도 갈 수도 있고 요즘 뭐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거 하면 30% 이하에도 살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게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이 높은 곳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몰입되어 있던 소위 몰빵했던 이런 주택들을 좀 다양화하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강남권과 마용성 등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집이 한 채라면 그대로 쭉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도시의 성장 이론에 따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성장세, 그러니까 교통이나 교육이나 쇼핑이나 여기 뭐 병원 이런 걸 본다면 2035년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대.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앞선 나라를 일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서울보다 한 10년 앞서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뉴욕이나 런던, 파리를 한 20년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이 지금도 집값이 올라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걸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죠. 서울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인프라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한다고 본다면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그러니까 좀 출렁거릴 수 있어요. 뭐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르면 거품이 빠지고 붕괴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만큼은 가장 안전지대고 뭐 10년 정도는 장기 보유 전략이 그렇다 그러면 금강구는 어떨까요? 여전히 그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다만 정부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고가주택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진보 정권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좀 또 그런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받지만 2주택 이상은 중과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운사이징, 좀 줄이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인천 3기 신도시 분양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단지가 유망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1차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고점을 찍고 한 30% 쭉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상 좀 과열이 왔으니까 금리가 좀 인하될 거다. 또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 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면 서울은 이미 이 전체적으로는 허리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가슴이나 어깨에 가깝다. 마용석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그러면 어딘가 경기도와 인천을 저는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뭐 경기도 중에서도 수용성 이런 지역 그 중에서도 GTX가 들어서는 GTX라든지 신설 역세권이 들어오는 뭐 신안산선도 있죠. 이런 지역을 주목해서 내 집 마련한다면 지금 적어도 무릎 이하, 허리 이상은 아니죠. 내 집 마련하는 좋은 지역이 될 거다. 저는 그걸 우선 첫 번째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 집을 마련을 싸게 하는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소위 말하면 신도시예요. 상기 신도시예요. 지금 도표를 통해서도 뭐 신도시도 나오고 크고 작은 미니 택지지구 남양주 왕숙에 올해 한 2,000가구가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괜찮거든요. 요즘 남양주가 9호선, 8호선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직주 근접,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50분 이내에 출퇴근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도시에 물량이 나온다면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특히 공공 분양 물량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뭐 부모 공양 한 6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기존의 집값이 높은 데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다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은 각각 다르다 하는 점에서 또 두 번째는 경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경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다시 한번 집중해서 할 텐데 분양이나 경매 그리고 지금 8월 중에라도 금매 같은 게 금매라고 그러면 시세보다 5 내지 10% 싼 물건을 말하잖아요. 경매는 보통 20에서 30% 싸게 사는 거니까 또 그리고 청약통장을 이용한 신규 분양 전략 이런 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고민은 주저없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